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중국 공산당 간부가 대만 침공에 대해 논의한 음성 데이터가 유출되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유출된 음성 데이터에는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을 분쇄하기 위해 중국은 전쟁 개시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며 루드 미디어를 운용 중인 중국인 루드 씨는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대만 침공에 대해 논의한 음성 데이터를 공개했으며 이를 분석한 전문가는 진짜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루드 씨가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광둥성의 공산당 서기와 부서기, 그리고 지사와 부지사 및 남부전 구사령관과 정치위원 등이 참석한 회의 첫머리에서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을 분쇄하기 위해 중국은 전쟁 개시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의 전략적 결정사항인 국가주권과 영토 보전을 위한 방위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대만과의 전쟁 시에 중국 경제의 심장부인 광둥성의 인구 밀집지대를 어떻게 지킬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남부전구가 광둥성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동원 지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매우 흥미롭습니다. 남부전구가 광둥성에 요구한 동원 내용은 20개 항목 239개에 이르며 병사 14만 명과 1만 통금 64척을 포함해 총 953척의 선박과 항공기 38기와 무인기 자재 1653대, 공항 20개소와 철도 차량 588량, 조선시설 6개소와 응급병원 14개소, 혈액보관고와 곡물창고 및 석유창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신병과 퇴역군인 및 특기병 등 총 15,500명의 신규 채용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즉 광둥성의 회의 내용은 대만 침공작전의 일부분일 뿐 아니라 광둥성에만 14만 명의 병사를 동원해 선박과 철도 및 항공기 등의 병참을 지탱하기 위해 투입된다는 의미에서 중국 전체에서 동원되는 물량은 엄청날 것입니다. 여기에 광둥성에 위치한 기업들도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전쟁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기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여기에는 주하이 오르비타와 션젠 에어로스페이스 동방홍 세틀리트, 그리고 포스안델리아와 지후아 연구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모두 인공위성을 연구하고 제조하는 기업들입니다. 음성 데이터에서 관계자들은 우리는 0.5에서 10m 원격 초고광학 해상도 감지 및 이미징 기능을 갖춘 총 16대의 저궤도 위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의는 전쟁 전 준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렸으며 각 참가자가 제안을 하는 토론식 회의에 더 가까웠다고 미 언론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 공산당 간부의 회의 음성이 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 3월에는 러시아의 내부 고발자가 시진핑의 대만 침공 시기를 누설해 대만 언론들이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대만의 영자신문인 타이완 뉴스는 지난 3월 16일에 러시아 연방보안청의 내부 고발자가 쓴 편지를 인용해 시진핑이 올해 가을에 대만 침공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청 직원이 썼다는 편지는 러시아의 인권운동가인 블라디미르 오세치킨 씨가 공개한 것으로 공개된 편지에는 시진핑은 3기 주석 재선을 위해 공산당 내부에서의 권력 투쟁에 승리할 필요가 있으며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대만 침공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대만 침공 기회가 막혀 미국은 시진핑을 협박할 수도 있는 여지가 생겼으며 또한 시진핑 경쟁자들과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할 수도 있게 되었다고 적었습니다. FSB 직원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한 러시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생각하면 중국이 대러시아 제재에 찬성하지 않으면 미국은 세계의 중국 제재를 용이하게 판매할 수 있다. 중국 경제는 해외 수출 의존도가 높아 원자재 가격 변동에 취약하며 또한 만약 미국이 중국도 우크라이나 침공의 공범이라며 국제사회가 대중 제재에 나선다면 주석 재선을 앞둔 시진핑에게 치명상이 될 것이라고 말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중국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라고 개탄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이 때문에 FSB 직원은 유가 안정을 위해 시진핑은 푸틴에게 전쟁을 종결시키라는 최후 통첩을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 편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중국의 대만 침공은 러시아 때문에 실시하기 어려워지고 시진핑을 달가워하지 않는 중국 내 세력과 미국이 결탁할 기회가 생겨 만약 중국이 러시아를 지지하면 미국에 의한 대중 제재를 초래할 수 있어 시진핑 주석의 3기 재선마저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대만 입장에서는 지구 뒤편 전쟁에 결과적으로 자국의 위협을 멀리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어 착잡한 기분일 것입니다. 대만에 대한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만 국방안전연구원은 지난해 중국군이 사용하는 소형 드론 위협을 경고하며 RWS를 통합한 안티드론 시스템 개발을 제안했으며 대만 국방부는 1.4억 달러의 비용을 들여 안티드론 시스템을 배치한다고 지난 19일에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드론이라고 해도 종류와 크기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다르지만 대만 국방안전연구원이 문제 삼는 것은 미 육군이 정한 기준으로 그루번에 해당하는 소형 드론을 지칭합니다. 주로 근거리 전자광학 센서를 통한 전장 감시와
레이저 정밀 유도무기 유도 및 전자방해에 의한 적 통신 저해, 아군의 통신 중계와 배회형 탄약으로 불리는 자폭 공격 등에 사용되는 유형으로 그룹원에는 손쉽게 구입 가능한 상용 드론도 다수 포함됩니다. 이런 유형의 드론의 비행 능력은 매우 평범하지만 기체가 작고 저고도를 천천히 비행하기 때문에 전투기나 탄도미사일 등에 대처해 최적화된 반공 시스템인 패트리엇 시스템으로는 탐지하기 어렵습니다. 설사 탐지할 수 있어도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행물체인지 소형 드론인지를 식별할 수 없어 대처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세계 각국은 소형 드론을 식별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 및 전용 레이더와 전자광학 센서를 결합한 탐색 기술, 그리고 정밀 사격이 가능한 RWS를 접목한 안티드론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프랑스군은 캐나다 기업이 개발한 드론 탐지 시스템과 노르웨이 콩스베르사의 RWS인 M151을 VAB 장륜식 장갑차에 탑재한 야전 방공 차량을 시험 중이며, 독일군은 나토 고고도 대응 통합 임무 부대에 드론 탐색 레이더인 스펙서 2000을 통합한 RWS 탑재 복서 장륜 장갑차를 파견하여 효과가 증명되면 본격 양산 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러시아군은 GAG-2330 군용 차량에 RWS 아르발렛 DM을 탑재한 특수 차량 티크르엠을 제조했습니다. 드론 탐지 레이더는 둘레 1.5km이며 RWS에 탑재된 IR 센서도 둘레 1.5km의 소형 드론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실시된 테스트에서는 10대 이상의 드론을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지만 본격적인 양산 배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치형 안티드론 시스템으로 유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드론돔입니다. 이 시스템의 RPS-42 에이서 레이더는 RCS 값이 0.002제곱미터의 소형 드론을 3.5km 떨어진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개발에 성공한 국산 안티드론 시스템은 중국의 DJI-제 드론을 8km 앞에서 탐지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 시스템은 소형 드론을 탐지하는 능력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소 설명이 길어졌지만 소형 드론의 위협에 대처하려면 하드킬과 소프트킬이라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전자방해에 의한 소프트킬은 하드킬과 병용이 바람직하며, 목표를 직접 파괴하려면 기체가 작고 저고도를 천천히 비행하는 소형 드론 탐색 기술과 통합된 안티드론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대만 국방부는 군사기지와 항만시설 및 공항과 미사일 기지 등의 방위 거점 45곳을 보호하기 위해 안티드론 시스템의 대규모 도입을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은 국가중상과학연구원이 담당하고, 필요한 자금 공급은 2026년까지 마칠 예정이나 시스템 배치를 마칠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소형 드론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유관 감시와 휴대용 미사일 조합이나 전자방해 기기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맥켄지미 해병대 대장도 대형 UAV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어도 전기 모터로 조용히 작동하는 소형 드론을 탐색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무력화하는 방법은 갖고 있지 않으며, 전 병사가 카운터 드론 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미군은 2024년까지 카운터 드론의 기술을 익히기 위해 조인트 카운터 옵 엑설런스를 창설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소형 드론의 대처 방법은 레이저 무기나 HPM 무기가 유력시되고 있지만 실용화나 보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소형 드론의 대처 방법에 대한 정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스마트 슈터사가 개발한 컴퓨터 제어에 의한 조준 기능이 있는 스마시에 관심을 보이는 나라도 증가하고 있어 현 단계에서는 사람에 의한 유관 감시가 가장 빠른 대처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